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3년 4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험을 끝으로 이제 올해 필기 시험이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고 치르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2차 실기 시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쉽게도 불합격한 하신 분들은 이제 내년 1회 시험을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황이나 나프탈렌 같은 고체 위험물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시면 지금 가연물의 종류가 황이랑 나프탈렌이죠. 그래서 황이랑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이게 그 열분해를 일으키지 않고 바로 증발해서 그 증발한 증기와 공기가 이제 혼합해서 연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과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증발 연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증발 연소입니다. 다음 문제 2번.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신출 문제죠. 이게 기출 문제에서 없었던 문제가 되겠는데, 자, 다음 중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비전도성이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 설비나 통신 기기실 같은 곳에 적응성이 있는 그러한 소화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비전도성 맞는 거고요. 그다음 2번 신부 화재에 적합하다. 자, 2번도 맞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증기 비중이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신부 화재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3번 다른 가스계 소화약제보다 분사 시간이 짧아 완전 소화가 가능하다. 3번이 틀렸죠. 자, 보시면 가스계 소화 설비 중에서 소화약제 중에서 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분사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죠. 그러니까 길면은 7분까지 있죠. 7분까지. 그죠? 근데 할론 같은 경우는 30초, 길어야 30초 이내고,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길어야 2분.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신보 화재인 경우에 7분 이내까지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사 시간이 짧은 건 아니죠. 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화재 원인 조사에 용이하다. 그죠? 이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 CO2를 방사하면 이게 잔유물이 없기 때문에 화재 원인 조사에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문제 3번. 소화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소화효과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자, 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질식소화 같은 경우는 뭘 차단하는 거예요?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제거해서 연소의 3요소 중에서 하나를 차단했죠.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고요. 2번에 제거 소화 같은 경우는, 자, 연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탈 수 있는 물질, 가연물이죠. 그 가연물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제거 소화도 맞고요. 3번에 기압소화. 기압소화 처음 들어보셨죠? 기압소화는 소화의 형태에 해당이 안 되죠. 자, 정답 3번이고요. 4번의 냉각소화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낮추어서 소화시켜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4번도 소화 효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자, 4번 문제도 신출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보신 적 없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 중 폭갱을 기인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폭발의 종류를 보면 폭연과 폭갱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폭갱 같은 경우는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더 빠른 경우죠. 이제 반대로 폭연 같은 경우는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경우를 말하는데, 자, 여기서 화염 전파 속도가 큰 경우로서, 음속보다 큰 경우로서 그 파면 선단의 충격파라는 압력파가 발생해서 바로 격렬한 파괴 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 바로 폭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폭갱을 기인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에 급격한 충격파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강렬한 복사열, 3번에 신속한 전도열, 4번에 급속한 대류열. 그래서 복사열, 전도열, 대류열 같은 경우는 바로 열 전달의 종류죠. 그래서 폭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점화원에 의해서 착화가 가능한 최저 온도를 바로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그 물질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산화프로필렌은 영하 37도씨죠. 그리고 2번에 이황화탄소 영하 30도, 그리고 3번에 메틸알코올 영상 11도, 그리고 4번에 등유는 영상 43도에서 72도씨까지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보기 1번에 산화프로필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자, 우리나라에서의 화재 급수와 그에 따른 화재 분류가 틀린 것은? 자, 이 내용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의 분류입니다. 화재의 분류.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화재의 분류 같은 경우. 그래서 화재의 분류는 A, B, C, D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A급. A급 화재는 어떤 화재라고 하죠? A급. A급은 이제 일반 화재라고 하죠. A급은 자, 일반 화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B급. 자, B급은 이제 유류 화재. 유류 화재 또는 뭐 가스 화재. 가스 화재라고 하는데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유류 화재 및 가스 화재. 그다음에 C급 화재가 바로 전기 화재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기 화재. 네, C급. 그리고 D급. 자, D급이 바로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이제 화재의 분류고요. 이제 보기 3번에 보시면 주방 화재 2급이라고 나와 있죠. 2급. 그래서 이 2급은 2급이 이게 이제 가스 화재입니다. 가스 화재. 가스 화재인데 우리 B급에서 유류 화재 또는 가스 화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 화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B급이라고 하는데 여기 2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 3번에 있는 그 주방 화재가 2급 화재,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K급. K급이 이게 바로 주방 화재가 되는 겁니다. 주방. K급이 주방 화재예요. 그래서 보기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7번. 자, 다음 중 플래시 오버를 가장 옳게 표현한 것은? 자,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화 현상의 일종이다. 아니죠. 플래시 오버는 화재 현상의 일종이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건물 외부에서 연소가스의 소멸 현상이다. 아니죠. 3번 실내에서 폭발적인 화재의 확대 현상이다. 이거죠.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플래시 오버가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NH4H2PO4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 소화약제는 제 몇 종 분말 소화약제인가? 자, 분말 소화약제는 우리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1종부터 4종까지 자,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말 소화약제. 네, 주성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주성분. 자, 먼저 1종. 자, 1종 분말은 자, 주성분이 어떻게 돼요?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로 알아야 돼요. NaHCO3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이게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2종 분말은 2종은 자, 1종과 거의 비슷하죠. 탄산, 수소, 칼륨입니다. 그래서 KHCO3 이게 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그리고 3종 분말은 제일 인산염이죠. 그래서 NH4
H2PO4 요겁니다. 이게 바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죠. 그리고 이제 4종 분말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화합물이죠. 그래서 KHCO3 플러스 NH2의 CO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이게 바로 제4종 분말의 주 성분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NH4H2PO4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죠, 여기. NH4H2PO4를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몇 종? 제3종 분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연물이라고 하는 거는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말하는 거죠. 가연물. 자,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 1번, 연소 시 흡열 반응을 할 것. 아니죠. 자,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주위의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연소가 가연물이 되려면은 흡열 반응이 아니고 발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연소 시에 발열 반응을 해야 바로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산소와 친화력이 크고 발열량이 클 것. 맞죠? 3번, 열 전도율이 작을 것. 그러니까 열을 그만큼 많이 품고 있어야 좋은 가연물인 거죠. 그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연소 시에 발열 반응을 해야 좋은 가연물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작용이 아닌 것은? 자, 1번의 부촉매 소화, 2번 질식 소화, 3번 냉각 소화, 4번 피복 소화. 자, 보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 작용이 아닌 것은 1번이죠. 자, 부촉매 소화는 어때요? 이거는 화학적인 소화로 바로 할론 소화약제나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이런 것들이 소화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부촉매 소화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 작용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다음 문제 11번.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좀 전에 분말 소화약제는 크게 우리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중에서 열분해 반응식 중에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자, 이거는 암기를 안 하셔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의 개수만 잘 매치시키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정답은 보기 2번이에요. 자, 2번인데, 자, 화학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지금 이 NaHCO3 바로 여기 있죠? 일종 분말의 주성분입니다. 자, 열분해 반응식을 봤더니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보기에 이 NaCO3 그리고 플러스 이 CO2 플러스 H2O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열분해 반응식을 우리가 몰라요. 암기를 못했어요. 그래도 풀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왼쪽과 오른쪽에 그 원소의 개수를 맞춰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맞춰보시면 돼요. 자, 먼저 나트륨 곱하기 이 앞에 있으니까 나트륨 2개입니다. 그럼 오른쪽에도 뭐가 있어요? 나트륨 똑같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트륨 2개 있죠? 자, 나트륨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수소. 자, 수소 앞에 2를 곱했죠? 그럼 수소는 2개예요. 개수가 수소 2개.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 몇 개 있어야 돼요? 수소가 2개 있어야 돼요. 자, 수소 H2 2개 있죠? 자, 수소 맞았어요. 그 다음 탄소. 자, 탄소가 지금 왼쪽에 몇 개 있냐?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죠? 자, 탄소 2개예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C 곱하기 2니까 2개 있죠? 여기에 또 있죠? 또 있죠? 그럼 몇 개예요? 4개. 틀렸죠? 자, 왼쪽에 탄소가 2개 있는데 오른쪽엔 4개가 있어요. 그럼 둘이 안 맞는 식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앞에 있는 2를 없애야 돼요. 여기도 앞에 2를 없애야 돼요. 몰수. 그 2가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나트륨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열분해 반응식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열분해 반응식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그 원소의 개수만 맞추시면 됩니다. 개수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다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다 맞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2번. 자연 발화에 대한 예방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자연 발화. 자연 발화가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자, 1번에 가능한 한 물질을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자, 분말 상태로 저장하게 되면, 분말이면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덩어리 상태보다 분말 상태일 때가 공기와의 접촉 면적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오히려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물질을 분말형 상태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 상태로 저장을 해야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맞죠? 황리는 물속에 저장할 수 있어요. 3번, 주위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죠? 온도가 낮아야 자연 발화가 억제되는 거고요. 4번, 열의 축적을 방지한다. 그렇죠? 열이 축적되지 않아야 자연 발화가 그만큼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가능한 한 물질을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자, 다음 중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셨죠? 자,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그래서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 물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의 값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뜨거운 물 속에 그 쇠 젓가락과 나무 젓가락을 동시에 담갔어요. 자, 그럼 그 손을 다 댔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뜨거워지나요? 바로 쇠 젓가락이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쇠가 나무보다 열 전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열 전도율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자, 1번에 알루미늄, 2번 철제, 3번 은, 4번 안면, 광물 섬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열 전도율이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열 전달을 가장 못하는 걸 찾는 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안면, 광물 섬유가 열 전도율이 가장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14번. 자, 연기에 의한 감광계수가 0.1,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일 때의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이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자, 일단 그 감광계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가시거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죠. 가시거리가 20m에서 30m, 꽤 먼 거리예요. 20에서 30m라고 하는 거는 연기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감광계수가 0.1이라고 하는 거는 감광계수 중에서 가장 낮은 값입니다. 낮은 값. 그래서 이 상황을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2번이죠.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그때의 상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번에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의 지장을 느낄 정도다. 자, 가시거리가 30m까지인데 피난의 지장을 느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의 지장을 느낄 정도는 가시거리가 5m 정도가 되는 거죠. 자, 1번은 아니고요. 그리고 3번에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시거리가 30m까지인데 어두운 걸 느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걸 느낄 정도는 가시거리가 한 3m 정도?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가시거리가 30m인데 앞이 안 보인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는 1에서 2m 정도 가시거리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감광 개수가 0.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그때의 상황이라는 거죠.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15번.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기체에 불꽃을 데웠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자, 불꽃. 점화원을 댔을 때 착화가 가능한 최저 온도. 이게 뭐예요? 바로 인화점이죠. 인화점. 그러니까 불꽃을 데웠을 때 착화가 가능한 최저 온도. 이것을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인화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자, 16번 이거 신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 방화 셔터의 요건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동 방화 셔터라고 하는 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방화 구획을, 그러니까 차단, 그죠? 구획을 해주는 거잖아요. 연기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말 그대로 자동 방화 셔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보시면, 자, 1번에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어때요? 맞는 거죠? 이 자동 방화 셔터 같은 경우는 2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 연기와 열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기를 감지했을 때는 조금만 내려갔다가 열을 감지했을 때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했을 경우는 전부가 폐쇄되는 게 아니라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중 하나와 그리고 열 감지기를 설치할 것. 이겁니다. 그래서 불꽃이나 연기 그리고 열 감지기, 열까지 다 감지했을 때 그때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거죠. 예, 2번 맞고요. 3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개방되는 구조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동 방화 셔터는 개방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폐쇄하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감지한 경우는 완전히 개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자동 방식과 수동 방식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방호 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온도 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뭘 나타내 주는 거죠? 바로 화재 가혹도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자, 화재 가혹도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화재 가혹도는 바로 지속 시간과 그리고 최고 온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양적인 개념. 이거는 양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고 온도는 뭘 보냐면 질적. 질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 이 지속 시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하중과 자,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온도는 이제 질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은 이제 화재 강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화재 강도. 화재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고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온도 시간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바로 화재 가혹도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화재 가혹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자, 소화 방법 중 제거 소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거 소화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거 소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 자, 1번.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의 진행 방향을 앞질러 벌목한다. 그러니까 화재의 진행 방향을 앞질러서 앞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미리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2번.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불이나 담요로 덮는다. 이거 뭐예요? 이불이나 담요로 덮는다는 얘기는 바로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질식소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가스 화재 시 밸브를 잠가 가스 흐름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불타지 않는 장작 더미 속에서 아직 타지 않는 것을 안전한 곳으로 운반한다. 그죠? 탈 수 있는 물질을 이미 제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거 소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 2번은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19번. 자, 방화벽의 구조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던 거죠. 자, 이거는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죠.
자, 여기 이제 어떤 가옥이 있다고 칠게요. 자, 가옥이 이렇게 있죠?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 집이에요.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내화 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홀로. 뭘 지지하는 게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 구조여야 됩니다. 방화벽이. 자, 이거를 이제 방화벽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내화 구조로서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이 방화벽의 양쪽 끝과 여기 양쪽 끝과 위쪽은 이 건물의 지붕보다 여기 지붕의 끝부분보다 얼마 이상? 0.5m 이상 더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은 자, 이 건물의 지붕의 끝부분보다 0.5m 이상 더 튀어나오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 방화벽에 설치하는 이 출입문 같은 경우는 자, 너비가 얼마예요, 너비가 2.5m 이내가 돼야 되고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2.5m 이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출입문은 자, 옛날에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갑종 방화문이라고 했죠? 근데 용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예, 이걸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따지면 그 갑종 방화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0.5m 이상 그리고 2.5m 이내라는 거.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네모안의 박스 그 내용 보시면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그리고 지붕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그렇죠.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그래서 기역에는 0.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그래서 니은에는 2.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20번. 자, 이 문제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 건축 법령에 따른 아파트의 발코니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발코니에 조그만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아닌 걸. 자, 1번.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피 공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2번. 발코니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이것도 설치 제외 맞고요. 3번. 발코니에 완강기를 설치한 경우.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완강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대피 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한 대체 시설을 갖춘 경우. 이런 경우도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완강기를 설치한 경우가 아니고요.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했을 경우 그때는 이제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